주식이나 코인을 하면 투기꾼이다. 나스닥이 급락을 하고 비트코인이 박살이 나고 이더리움이 떡락을 한 기사에서 누가 이런 댓글을 썼습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이고 이런 말을 20년간 주식 투자를 한 제가 초창기에도 들었던 말입니다. 이 그림은 황소와 곰의 사진이죠. 상식적인 거지만 황소는 상승을 상징하고 곰은 하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하락장을 베어마켓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테크를 보는 사람은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석대로 투자를 하는 사람과 아예 투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리고 무조건 오른다는 폭등이, 무조건 떨어진다는 폭락이,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죠. 저는 폭등이도 싫어하고 폭락이도 싫어합니다. 20년간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여러 번 하락장을 겪었고 그래서 시장 앞에서 처참히 박살난 적이 많습니다. 저도 나름 실력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이런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시장에 줘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우습게 보고 무리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항상 장밋빛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폭등이들은 무조건 오른다고 그래서 무리한 투자를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한 달에 30%의 수익은 꾸준히 낼 수 있다라고 자신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용을 써가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말려도 듣지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장에서도 급등주만 노리다가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날렸었죠. 이런 하락장에서는 신용카드 썼던 사람이 어떻게 날렸을지는 안 봐도 뻔합니다. 반대로 자기는 투자를 안 하면서 무조건 폭락을 할 거라고 떠든 사람도 저는 당연히 안 좋아합니다. 투자라고 하는 거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항상 불안불안하게 투자를 하는 건데 매번 하락한다고 떠들어대는 게 마음에 들 수가 없는 거죠. 개중에는 주식이나 코인은 도박판인데 이런 투기꾼들은 모두 망해야 한다고 편하게 돈 벌려는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폭등을 외치며 신용을 쓰는 지인이나 사기 코인에 몇 억씩 갖다 박는 사람 얘기를 몇 번 했으니까 이번 영상에는 바로 이런 폭락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 하락장이 오고 사람들이 죽는 소리를 하니까 폭락이들이 아주 신이 났죠. 우선 저의 주식 매매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투자를 해오면서 정말 위험한 투자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투자 방법을 정립을 했습니다. 아직 주식 상승장이 오지 않았던 2019년도에 이 방법을 적용을 했었고 1년 가까이 매달 월 평균 3%가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저의 방법은 되게 심플하죠. 3년 연속 실적이 개선되는 재무제표일 것, 매출이나 영업이익, ROE 등이 개선되는 종목만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할 때도 여유 자금이 50%는 떼놓고 투자를 하고 나머지 50%도 수십 토막을 내서 50만원 단위로 매수를 합니다. 분산 투자, 분할 매매를 하는 거죠. 손절 기준은 10%로 정해서 기계적으로 손절을 하고 익절 기준도 5% 7% 내를 잡았습니다. 저는 단타나 장투가 아닌 스윙 투자를 선호를 하는 편이죠. 시가총액이 작은 건 건드리지도 않았고 가능함이 없게 1, 2 종목만 건드렸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하되 기술적 분석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리고 가리 뽑은 종목이라 해도 음봉 영성으로 나오는 것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종목들 중에서 거래량이 괜찮고 차트가 우상향하는 종목만 매수를 했던 거죠. 그리고 수익이 나면 수익금은 바로 다른 계좌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수익금만으로 운영된 계좌의 추가를 만들어 두고 그 계좌에서는 좀 더 널널한 종목들을 샀던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도박꾼 투기꾼인가요?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의 노력도 없이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일까요? 이렇게까지 조사하고 세팅하고 투자를 하는 게 과연 불로소득인 겁니까? 예금 적금만 드는 사람은 부동산 같은 건 대출 끼고 사지도 말라고 합니다. 또 집을 산 사람들은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주식을 하는 사람은 코인이나 NFT가 사기라고 하는 거죠. 다들 자기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적어도 돈 걱정 없이 살려면 하나의 방법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적합한 투자 분야가 있는 거고 투자 분야별로 타이밍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분야만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부동산 상승장이랑 투자 시기가 맞물리면 돈을 버는 거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뛰어들었는데 하락장에 맞물리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투자만 고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는 건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아직도 일해서 돈 벌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회사 다니면서 컴퓨터를 하면서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있는 사람들보다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몸이 더 힘든 거니까요. 주식이나 코인이 과연 거저 먹는 걸까요?
재산을 잃을지도 모를 위험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주식 손실로 인한 스트레스는 추산의 고통과 맞먹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식을 분석하고 투자하는 게 놀고 먹거나 도박판에 베팅하는 거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야말로 인생 걸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뭐라도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을 한심하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식 투자든 코인 투자든 뭐라도 해본 사람은 결코 도박꾼이나 투기꾼이 아닌 거죠. 위험하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투기꾼인 거고요. 정석대로 하는 사람은 그런 취급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재테크를 고민했었고 대학교에 가서는 학교 도서관에 있는 모든 재테크 책을 다 읽었습니다. 항상 돈을 생각했던 거고요. 이 과정이 도박이나 투기를 하는 과정일까요? 저도 부모님이 부자라면 이런 고생은 안 했겠죠. 물려받은 아파트가 있고 상가 건물 몇 개 받아서 매달 월세 받아 먹고서 외제차 끌고 살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는 장애가 있으셨고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여자 혼자 몸을 키운다고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흙수저 중에 흙수저 살아가면서 당연히 성실히 일하고 월급만 모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만약 그 과정에서 제가 적금이 최고고 주식은 도박꾼이 하는 거야 빚내면 안 돼 집도 대출 없이 사야 돼 하며 살았으면 저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주식 투자를 5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방법이라도 알려고 대학교 때 알바를 해가면서 따로 떼놓은 5만 원으로 시작했던 거죠. 당시에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가 점심은 유료 제공이어서 씻고 살 돈이 없어서 저는 점심을 걸어가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 저에게 5만 원이란 것은 적은 돈이 아니었죠. 자, 이런 형편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미 남들보다 뒤처진 채로 출발점이 엄청 뒤로 밀려난 채로 인생을 시작했는데 제일 기본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아가면 순수하게 투자 같은 거 전혀 하지 않고 예금 적금만 들면서 살았으면 제가 과연 남들을 따라잡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굶지 않고 사는 거에 만족하면서 살았어야 되는 걸까요? 지금은 60년대, 70년대가 아니죠. 2020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살면서 굶어 죽지 않는 그런 목표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단순히 생계 유지가 아니라 좀 더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겁니다.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거려야 되는 거죠. 저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실전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인 거 의미가 없고 저도 이론에는 별로 집중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알고 있는 건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좌절하고 있을 때 누구 하나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라도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실전적인 정보를 최대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주식으로 손실도 많이 보고 코인으로도 많이 날려봤습니다. 어쩌면 주식이나 코인 하지 않고 부동산에만 집중하고 회사 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왕신이 이쪽에 아파트가 5억도 안 할 때 회사 취업하자마자 연끌어서 아파트를 사고 10년 넘게 빚 갚고 살았으면 훨씬 더 잘 살고 있었겠죠. 지금은 뭐 20억에 넘어갔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고 회사 생활을 10년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가장 도움이 될지는 그 순간을 알지 못하는 거죠. 지금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뭔지 알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주식이건 코인이건 NFT건 여러 분야에 도전을 계속 해봤던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담배가 침몰을 하고 있습니다. 3시간이 있으면 침몰을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은 3시간 안에 죽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3시간 동안 죽음을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떻게 탈출을 해보려고 아둥바둥 거려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실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배의 구조를 만약에 모르는데 이 배가 동쪽에 탈출구에 있었다 치겠습니다. 당연히 구조를 모르는 여러분들은 서쪽 남쪽 다 돌아다녀 봤겠죠. 그러다가 겨우 2시간이 넘어서야 동쪽으로 탈출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바로 동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겠지만 그게 답이란 걸 몰랐으니까 우리는 서쪽이나 남쪽, 북쪽으로 다 가봤던 거고 아슬아슬하게 탈출했던 거겠죠. 왜냐하면 인생은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는 누가 범인인지 보여주고 결과를 보여주고 친부모가 누구인지 누가 나쁜 놈인지 다 보여줍니다. 주인공이 노력하는 건 1, 2분 만에 스킵을 해주고 갑자기 짠하고 강해져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죠. 인생의 답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주식이나 코인도 흑수저인 저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투자처죠. 제가 만약에 100억대의 부동산 부자라면 당연히 저는 부동산에만 집중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유튜브나 찍고 책을 썼겠죠. 만약 매출이 잘 나가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저는 당연히 사업에 집중했을 겁니다.
대기업 그룹 오너들이 뭐 재테크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은 단번에 부동산 재벌이 될 수도 없는 거고 단번에 매출이 잘 나오는 사업체를 갖고 있을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는 거죠. 제가 주식 시작하던 무렵에도 주식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다 돼가는 지금 또 여전히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어제만 해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암에 걸리면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적합한 약이 없으면 치료가 안 되는 거고 적합한 약이 있더라도 보험 적용이 안 되면 그런 신약이라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은 깨집니다. 그리고 성인의 30% 이상은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만약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월급만 벌고 아끼고 모으고 해서 50쯤에 정년퇴직을 한다고 쳤을 때 그 후로 소소한 잡일을 하면서 용돈벌이를 하고 연금 받고 살면 집에 혹시라도 위험 요소, 예를 들어서 암 같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도 있게 되면 큰 돈 들어가는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몇십 년간 겨우 모은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대출 끼고 사기 싫어서 지방에 겨우 3억짜리 아파트 사고 그게 2억 정도 뛰어서 5억을 한다 쳤을 때 한 달에 1,000만 원 넘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나 이 집을 팔 수 있을까요? 아무리 가족이라 그래도 전재산을 몇십 년을 걸려서 모았던 그 전재산을 갖다 바치는 선택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재산을 바쳐야지만 가족이 수명 연장을 몇 년 할 수 있다 쳤을 때 여러분들은 쿨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망설임 없이? 결국 우리가 불의의 사태를 당하지 않으려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고 열심히 불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이란 선택지 앞에서 우리가 잔인한 현실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돈을 최대한 많이 벌어놔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도 돈이 소중한 걸 아니까 선물 옵션, 신용미소 같은 걸 하지 않는 거고 공모주 투자, 우량주 투자, 선제적 투자, 백커가 좋은 코인 투자, 화리를 따서 하이프 높은 NFT 투자 같은 거 하는 거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폭등이라면 지금 같은 하락장을 두고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투자 시장은 만만한 곳이 아니고 자만하다가는 바로 쓸려나가고 거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폭락이라면 적어도 위험을 감수하고 뭐라도 해보는 사람을 꼴 좋다고 이런 하락장에 손실 보고 있다고 진짜 꼴 보기 좋다고 얘기하시는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들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고민하고 벌벌 떨며 살고 싶을까요? 그렇게 해야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재테크라는 분야에 종사하는 재테커인 거죠. 재테크가 있고 우리가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우리는 재테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만든 표현이고요. 우리는 투기꾼이 아닌 거죠. 상승장의 폭등이들이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도 우리는 무시하는 거고 하락장의 폭락이들의 비꼼도 무시하고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이 오더라도 너무 부안대동하는 매매하지 마시고 이런 하락장에서도 너무 의기소침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남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꿋꿋하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투자 원칙을 지켜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